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리 알아둘 한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여자라고 하죠. 그래서 갑골문에서도 자, 갑골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 자, 그래서 계집 여자, 여자 여자의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고, 살짝 눕혀보면 애 낳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집 여라고 한다. 봤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입구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갑골문에서도 자, 입구라고 한다. 자,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생겼고 말씀 언자인데 기억할 때는 자, 말이라는 것 한 번 뱉으면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은 네 가지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입구자 위에선 네 개라고 기억하면 쉽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였죠? 그렇죠. 이런 마술사의 모자가 아니라 자, 7번 방의 선물과 이승기가 말하는 것처럼 모자는 바가지도 될 수 있다. 거꾸로 바가지 모양은 모자도 될 수 있고 모자가 바가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 마술사의 모자 담은 이 한자는 그릇명이라고 있었다. 그래서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릇하고 똑같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릇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봤었죠. 저번 시간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갑골문에는 창을 들고 있는 사람, 자, 창과 아마 복원해 보면 이런 모습일 수 있겠죠. 마치 도끼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창 자루에 빨간 창날이 달려 있고 창날이 빠져나가지 않게 좀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갑골문에는 자, 이렇게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도 그려져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맨 마지막 모습 이렇게도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렸든지 간에 창 자루에 창날이 달려 있고 손잡이 부분이 있고 창날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쓸 때는 자, 빨간색 창날을 쓰고 까만색 창자루를 쓰고 손잡이 쓰고 뒤에 빠지지 않는 부분, 그래서 창과라고 한다. 창으로 꽉 찔러야 사람이 죽으니까 창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쓰겠죠. 자, 다시 한번 잘 익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할 글자는 총 9개의 글자입니다. 자, 이 9개의 글자들의 공통으로 쓰여있는 한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글자일까요? 창과자인가요? 자, 창과자도 보이지만 이런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가 어떤 글자냐? 보면 색깔 입혀보면 창과자랑 비슷한데 창과자에 자, 파란색 선 2개가 더 붙어있죠. 도대체 이 글자가 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 자, 이 글자 창과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 파란 부분이 뭘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창과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과자라는 건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빨간색이 창날 부분, 그 다음에 창날이 빠지지 않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파란색은 손잡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창과자에 파란색이 붙어있는 이 글자가 뭘까요? 자, 창과자랑 비슷하니까 물론 창의 일종이겠죠. 그러면 한번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류가 발명한 총이죠. 가장 기본적인 총입니다. 총신이 있고 여기에 불을 붙여서 총을 쏘는 거. 그러나 이거는 자, 비가 오거나 하면 잘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인간들이 좀 더 개량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요즘 군인들은 이런 총을 쏩니다. 이 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쓴 저 총의 모습하고 똑같지만 총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인간은 여기다가 탄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 한 번에 막 20발씩 쏠 수 있게 만들었겠죠. 자, 이런 총이 자, 기본적인 구조는 저 총하고 똑같은데 여기다가 탄창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쏘면 한 20발밖에 못 쏘니까 인간이 욕구가 안 차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 200발씩 연속 쏘고 싶다. 그래서 총알을 연결해 놔버렸죠. 자, 이렇게도 쏴도 인간이 성이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은 자, 이런 총을 또 만들었습니다. 군대 여학생들은 잘 안 가겠지만 군대 가면 여기에 수류탄을 총으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건 한 발씩 쏴야 되니까 아이 사람 못 죽이겠어. 그래서 수류탄을 수백 발씩 연결해 가지고 수류탄을 쏴버리는 총이죠. 자, 이걸 우리가 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총의 기본적인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 적을 쉽게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총알 부분을 개량해 나가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창과 자도 창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창날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사람들을 더 한꺼번에 빨리 죽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창술이라고 하는 글자는 창과 자랑 비교해보면 각골문에서 창날을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야 사람을 더 빨리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새롭게 더해진 창날 부분이 자 지금 글자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거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창술이라고 합니다. 쓸 때는 어떻게 쓰냐? 한번 봅시다. 먼저 기존의 창날을 쓰고 새롭게 더해진 창날을 쓴 다음에 창자루 손잡이 뒷부분을 쓰면 된다. 한번 여러분 따라 써보세요. 보면서 자 기존 창날을 쓰고 새롭게 더해진 창날을 쓰고 창자루 손잡이 빠지지 않는 부분 뒷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창술. 아마 이 창으로 죽이면 더 사람을 술술 쉽게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창술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글자에 공통으로 쓰여 있는 글자는 여러분 뭐라고요? 창과가 아니고 창술이다. 창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나머지 글자들의 뜻도 한번 미리 살펴봅시다. 으르다위, 다함, 줄다감, 느끼다위, 없앨멸, 이룰성, 성성, 다물성, 정성성. 여기서 으르다라는 건 동물로 으르렁거린다라는 뜻입니다. 호랑이가 지나가는 여우를 보고 으르릉 너 죽을래 하고 이렇게 소리는 거 위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한자들을 선생님이 이 한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편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에 창과에 이어서 그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한자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선생님이 만들어낸 얘기니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자 와신상담의 복수극이 펼쳐진다고 했었죠. 인천 부족에게 30여 년간 핍박당한 부평 부족의 구원의 여전사가 나타납니다. 바위가 흔들리면서 바위를 깨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부다르크입니다. 프랑스에 잔다르크가 있으면 부평에게는 부다르크가 있었습니다. 자, 구원의 여전사 부다르크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무기 창술을 들고 나타났다. 인천족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천족의 창과보다 더 뛰어난 창, 과, 안돼 이걸로는 일찍일 수 없으니까 여기다 붙여서 창술을 들고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창술입니다. 창술을 든 여신 부다르크의 포스는 그야말로 쩔었다. 창을 들고 있는 부다르크의 모습 다 죽어 이런 표정이겠죠. 으르다 사람에게 으르렁거린다. 그런데 이 글자는 창을 든 여자의 모습 그래서 부다르크의 모습 쩌는 모습 그래서 으르다 마치 호랑이가 지나가는 모든 동물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으르다 위자입니다. 위협하다 위압감할 때. 그러나 이 글자를 글자만 놓고 보면 창을 들고 여자를 위협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뭔가 포스가 쩌는 모습이다. 여기는 부다르크가 주인공이고 부다르크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 으르다 위 이렇게 선생님이 설정을 해봤습니다. 부다르크는 창술을 들고 인천 정보를 목청껏 부르짖었다. 인천놈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부르짖었겠죠. 다 죽이자 했겠죠. 그래서 여기다 창술과 입구로 돼 있으면 이게 들고 모두 다 죽이자. 그래서 다 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사극 보면 장수가 창을 들고 소리를 치면 병사들이 와 소리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모두 다 소리치는 모습. 그래서 다 함자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걸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부다르크가 창을 들고 하니까 병사들이 다 따라서 모두 다 죽이자 모두 다 죽이 이런 모습이라고 해서 다함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기원전 1470년 9월 1일 새벽 3시 30년 전 인천족에게 기습당한 그 날짜에 부평족은 인천족을 다시 기습을 감행합니다. 인천족이 부모의 원수 버러지 같은 놈들 무참히 짓밟아 주겠다 막 이렇게 소리쳤겠죠. 부평의 창날에 인천족의 피가 낭자있고 부평이 창날이 휘두를 때마다 인천족들은 피를 흘려갖고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 물숫자를 여기서는 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창을 휘두르니까 피를 흘려가고 인천족들은 비명을 질렀다. 비명은 뭘로 지르나요? 입으로 질렀겠죠. 그래서 한 명씩 다 죽어나갔겠죠. 그래서 부평족이 인천족이 처음에는 100명이었다가 50명이 됐다가 30명이 됐다가 20명이 됐다가 10명이 됐다가 다 죽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줄다 감자라고 합니다. 감소할 때 선생님은 이 글자를 보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다르게 상상을 해보세요. 다 인터넷 또 찾아보십시오. 각각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에 찔린 인천놈의 비명을 들을 때마다 창에 찔린 인천놈들의 비명을 들을 때마다 으아 이렇게 소리겠죠. 비명을 들을 때마다
부평인들은 복수의 짜릿함을 마음속으로 느끼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느낄 감, 감자는 실제 많이 쓰이죠. 뭐 간진한다라고 할 때도 쓰이고 느낄 감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를 가지고 이 글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거니까 에이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외우기 바랍니다. 쓰는 순서는 자 기존 창날 쓰고 새로운 창날 쓰고 그 다음에 입구자 파란색 써주고 그 다음에 창자로 손잡이 써주고 밑에 마음심을 쓰는 겁니다. 자, 쓰는 순서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인촉의 모든 것들을 창으로 찌르고 기름을 끼얹어 불태워 죽여버렸다. 부모님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창으로 찌르고 여기서 물을 숫자는 기름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서 인천족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없앨 멸자입니다. 우리가 멸족시킨다, 멸망시킨다 할 때 그 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 한자를 보고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짜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 요 빨간 게 창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창이라는 건 죽이는 거, 불은 다 태워 없애는 거, 물을 홍수가 나면 다 죽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미지가 합쳐지면 없앨 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술로 옛 땅과 인천족의 영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하나요? 성에 올라가서 자, 성 위에 창을 꽂겠죠. 창 위에는 깃발이 달려 있고 창을 꽂았다라는 건 이 지금부터 우리 전쟁의 목표를 이루었다. 여기는 내 땅이다. 전쟁의 목표를 이루었다. 그래서 갑골문에 보면 창술자가 그려져 있고 이 빨간 게 뭐냐 하면 못정자, 고정한다. 못 박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지금부터 내 땅. 자, 다시 영토를 성을 빼앗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창으로 찔러 넣으면 이룰 성. 창을 박았다, 꽂았다. 상대방의 성을 빼앗은 다음에 성 위에 내 창을 꽂았다. 즉 나의 목표를 이루었다. 전쟁의 목표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창을 쓰고 기존 창날, 새로운 창날 쓰고 창을 꽂았다라는 뜻의 여기를 써야 됩니다. 기억 이렇게 한 번에 쓰면 안 되고 원칙은 빼기 쓰고 일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물론 한 번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룰성, 뭔가 상대방의 성을 빼앗고 우리의 창을 꽂는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룰성에는 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룰성 많이 쓰는 글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성 안의 모든 것들은 승리한 부평인의 바구니에 들어갔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평 사람들이 다 챙겨버리겠죠. 바구니에 다 집어넣고. 그래서 다시 부평은 전성기를 맞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자, 이룰 성 이루고 나서 상대방의 성을 빼앗고 나서 모든 것을 자기 바구니에 다 담는다. 담다, 성 왕성하다라고 할 때, 전성기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뭔가 이룬 다음에 자기 바구니에 다 챙겨 넣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전성기, 담을성 이렇게 씁니다. 자, 인천족은 흙을 다져 승리를 기념하는 새로운 성을 돌처럼 굳게 쌓아 나갔다. 그러겠죠. 다시는 인천족에게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부평족들은 성을 쌓아 올렸겠죠. 그래서 흑토자랑 이룰성자가 합쳐지면 성이 됩니다. 우리 남한산성, 북한산성 할 때 여기서 왜 성이 돌로 안 돼 있냐, 흙이냐, 흙을 돌처럼 단단하게 쌓으면 돌이 되겠죠. 그래서 흑토자 옆에 이룰성자가 있으면 성성자다. 성성자라는 게 원래 어떤 정복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평인들은 조상께 승리를 알리는 제사를, 원수를 갚았다는 그 제사를 정성스럽게 거행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의 목표를 이룬 다음에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저 이루었습니다라고 정성을 들여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정성성, 뭐 글자 그대로 보면 말씀한 바를 그대로 이룬다. 내가 말한 거를 이루어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성, 진실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성성, 물론 이 글자를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오늘 글자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더 새로운 스토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쓰는 순서에 맞춰서 꼭 써보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